안녕하세요. 저소비 생활 두 번째 낭독 시간입니다. 오늘은 카제노 타미라는 분이 저소비 생활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된 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세상에는 온갖 정보가 넘쳐나서 나의 가치관을 지키며 살아가기란 여간 쉽지 않다. 주위의 의견에 휩쓸릴 위험도 많아서 자기 자신을 유지하기도 버겁다. 유랑민 시대의 나는 생활이 부장해져서 불안정해서 이직을 거듭했다. 매번 처음부터 새로운 환경에서 시작하는 만큼 안정적인 수입을 기대했지만 경제적으로도 힘든 일이 더 많았다. 그래서 그 시절이 가장 고달팠던 기억이 있다. 그렇다면 이직하지 말고 한 회사에서 오래 일하면 될 것 같지만 침착하게 회사를 고르지 못하고 무직인 상태에서 줄어드는 잔고를 보는 것이 불안하고 들어갈 수 있는 회사에 우선 입사해야 되고 마음에 들지 않아 빠르게 퇴사하고 일이 없는 기간이 또 불안해지고 정신을 차리다 보니 이런 악순환에 빠져 헤어나오지 못하게 되었다. 그리고 어느새 그런 고달픈 일상에 익숙해지고 힘들다는 생각조차 잊은 채 내가 원하는 생활에서 점점 멀어지고 말았다. 지금이라면 침착하게 악순환을 끊을 수 있겠지만 당시에는 일이 없고 수입이 없고 수중에 돈이 없는 상태를 상상하면 머릿속이 불안으로 가득 차서 침착하게 상황을 개선할 수 없었다. 경제적인 불안은 나 자신을 잃게 하고 불확실한 상태로 몰아넣는다. 나에게 맞지 않는 일을 무리하게 하면 고통을 치유하기 위해 돈이 필요하기 마련이다. 내 경험상 매일 열심히 일하는데 뭔가 잘 되지 않을 때는 나에게 맞지 않는 환경에 놓여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내가 나와 가장 동떨어진 생활을 했을 때는 도쿄의 미나미 아오야마에 사무실을 둔 회사에 근무할 때였다. 처음에는 세련된 동네로 출퇴근하면서 마음이 설렜다. 하지만 현실은 물가가 너무 비싸서 점심 한 끼도 해결하기 벅찬 날들을 보냈다. 주위에는 부처님 미야나토구에 거주하는 화려한 사장 부부, 유명한 디자이너 브랜드 옷으로 치장한 선배들이 있었다. 거래처에도 온몸에 트렌드를 휘감은 듯한 대형 광고 기획사의 영업사원들이 눈에 띄었다. 그곳에서 일하면서 잘 나가는 분위기를 풍기는 주변 사람들이 이 세상의 정답처럼 보였고 점점 자신감을 잃어갔다. 이 사람들의 센스에 익숙하지 않은 내가 이상한 게 아닐까라는 느낌을 받았다. 업무 자체에서 발생하는 스트레스뿐만 아니라 주변과의 부조화도 상당한 마음의 부담이 되었다. 학교나 회사 같은 소규모 집단에서 오래 지내다 보면 자기가 지내는 환경이 세상의 표준이라는 착각에 빠질 수 있다. 남들과 다르면 미움받을 것 같아. 매일 같은 옷을 입으면 뒤에서 수군대지 않을까? 소규모 집단뿐 아니라 20대 여성이라면 이렇게 라거나 어른이라면 이런 것 하나쯤은 가져야 한다는 식으로 사회에서 강요하는 가치관과 방식이 존재한다. 학창시절이나 막 사회인이 됐을 시점에서는 자기만의 가치관이 존재하지만 사회에서 다양한 가치관의 파도에 휩쓸리다 보면 분명 나의 기준으로 돈을 쓰는 것보다 타인과 환경에 맞춘 지출이 많아진다. 그때의 나를 스마트폰에 비유하자면 본체는 64GB인데 나와 맞지 않는 환경의 규칙, 즉 이 동네 상식 앱이 30GB 이상의 메모리를 차지하고 있는 느낌이었다. 데이터 용량이 꽉 차면 동작이 느려지고 가끔은 멈추기도 하며 당연히 배터리 수명도 짧아진다. 쓸데없이 무거운 이 동네 상식 앱을 설치했더니 온갖 불편이 생긴 셈이다. 매일 캐시를 삭제해야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보관하고 싶은 데이터도 울며 겨자 먹기로 삭제해야 한다. 이럴 땐 클라우드를 결제해서 데이터 보관 장소를 확보하고 보조 배터리를 구매해 항상 휴대하는 식으로 돈과 수고를 들여 간단히 해결할 수 있다. 하지만 용량에 신경 쓰며 계속 유지하기보다는 스마트폰 자체를 교체하거나 메모리를 차지하는 앱을 삭제하는 편이 근본적인 해결책일 것이다. 당시에 나는
앱을 삭제하고 이곳을 떠난다는 발상 자체를 못했고 나와 맞지 않는 집단에 속하려고 발버둥 쳤다. 그리고 점점 본래의 내 생활에서 멀어져 갔다. 나와 안 맞는 장소에 있으면 맞지 않는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돈을 들이게 된다. 저 소비 생활은 맞지 않는 환경에 맞추지 않는 기술이기도 하다. 저 소비 생활은 맞지 않는 환경에 맞추지 않는 기술이기도 하다. 다른 사람이나 주변 환경을 기준으로 한 소비를 중단하기만 해도 많은 사람이 저비용으로 살 수 있다. 미나토 구가 세계의 표준이 아닌 것처럼 또 다른 세계도 있는 법이다. 아니, 다른 세계가 훨씬 더 넓다. 이 넓은 세상에서 안 맞는 환경에 일부러 적응하기보다는 무리하지 않고 지낼 수 있는 장소를 찾는 편이 더 나은 생활을 할 수 있다. 현재의 내 모습이 적당히 마음에 들면 쓸데없는 돈을 들이지 않아도 된다. 배가 불러서 만족하면 또는 아무것도 먹고 싶지 않은 것과 비슷하다. 자기 자신이 영 마음에 들지 않으면 뭔가를 더 해야 돼, 더 노력해야 돼 하는 기분이 들어서 지금 가진 것에 눈을 돌리지 못한다는 사실을 나는 과거에 질릴 정도로 경험했다. 어느 정도 갖추고 있다고 해도 스스로를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필요 이상으로 자신에게 엄격해진다. 그리고 아무리 노력해도 아직 멀었어 라며 조급해한다. 그러면 직장의 인간관계로 고민할 일이 늘어나거나 수입에 걸맞지 않는 일을 하게 되어 점점 본인을 괴로운 쪽으로 몰아놓고 만다. 휴일에 푹 쉬고 싶은데 직장이나 다른 일로 머릿속이 꽉 차서 잘 쉬지 못했던 경험은 누구나 있을 것이다. 돈과 생활의 관계는 수입 안정, 생활 안정, 내면 안정, 즉 안정된 수입이 안정된 생활을 만든다는 견해도 있다. 반대로 내면 불안정, 생활 불안정, 수입 불안정, 즉 불안정한 내면이 불안정한 생활을 만든다는 시각도 개인적으로는 충분히 일리 있다고 본다. 마음속에서 자기 나름대로 잘하고 있다고 안정을 느낀다면 일상을 보내는 방식도 상당히 달라질 수 있다. 일과 주거에서 선택지가 다양해진 요즘은 두지에게 살기, 조기 은퇴, 차박생활, 미니멀리즘, 다양한 생활 모습을 엿볼 수 있다. 어떻게 살든 정해진 답이 없는 시대다. 그렇다 보니 생활만이 아니라 삶의 방식에 대해 여러모로 고민한 사람도 많을 것이다. 나도 아직 수행 중이지만 항상 유념하는 바가 있다. 뭐든지 내가 지금 갖고 있다는 전제를 두는 것이다. 생활을 개선하고자 마음먹었을 때 나에게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자 당장 뛰어들 기세가 되지만 그 전에 이미 갖고 있는 것을 인식하거나 지금의 자신이 좋다고 받아들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존재하지 않는 이상을 무작정 쫓기보다 우선은 지금의 나 자신을 받아들인다. 이 마음은 남들이 좋다는 것만 받아들인다. 무거워져서 버린 나를 떠오르게 해줄 구명투부가 되어준다. 나는 마음의 소리를 듣지 못하고 사회가 추구하는 가치만 쫓으며 온갖 실패를 거듭한 실패 전문가라고 자부하고 있었으므로 조금 힘주어 말하고 싶다. 예전에 나는 스스로를 좋아하기 위해 부족한 점을 집요하게 찾아내서 고치려고 안간힘을 썼다. 하지만 지금은 나 자신을 그리 엄청나게 좋아하지 않아도 상관없다고 생각한다. 그보다 나는 그럭저럭 잘하고 있고 적당히 노력하고 있어라며 편안한 마음으로 나를 파악하기 시작했다. 그러자 집착과 강박 그리고 쓸데없는 소비가 사라져 전반적인 낭비가 줄었다. 그리고 과로로 몸과 마음이 지치는 일 없이 모든 면에서 무리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되었다. 그렇게 내가 무리하지 않고 살 수 있는 일, 나에게 맞는 일을 파악할 수 있었고 내가 보내고 싶은 생활의 윤곽을 그릴 수 있었다. 뭐뭇을 하면 뭐뭇처럼 될 것이다. 는 환상은 빨리 내려놓고 이런 나라도 좋아라는 여유로운 마음을 찾자. 강인하지도 멋지지도 않은 나의 일부 모습을 사랑해야 모든 일이 순조로워진다.
만약 소중한 친구가 나는 쓸모없어라고 우울해한다면 어떤 말을 해주고 싶을까? 지금 떠오르는 대답을 그대로 자기 자신에게 들려주기 바란다. 나는 이상적인 나의 모습을 간절히 추구하기보다 지금 이대로도 잘하고 있어 라고 생각을 고쳤을 때 다시 일어설 수 있었다. 빨래가 햇볕을 받아 서서히 마르듯 유유부단한 생각이 많아져 젖은 부분도 시간이 지나면 증발할 것이다. 지금 이대로도 꽤 잘하고 있어 라는 말은 약해진 마음의 햇살이 될 수도 있다. 이 책에서는 서서히 나 자신을 좋아하는 상태에 다가가는 방법을 전하고자 한다. 서서히가 중요하다. 다음 장부터는 내가 지금까지 시행착오를 겪어온 과정을 구체적으로 소개한다. 저소비로 살아가는 방법이기도 하고 있는 그대로의 내 모습으로 돌아가기 위한 작업이기도 하다. 꼭 따라하겠다고 어깨에 힘주지 말고 지금 이대로도 충분하지만 더 나은 생활을 위한 힌트가 될 수도 있어 라는 생각으로 읽어보자. 일상과 나 자신을 되돌아보는 일은 살짝 바깥 바람을 쐬러 가는 마음으로 시작해야 한다. 나도 항상 그렇게 생각하며 지내고 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